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게임 업계 종사자분들께서 중국 시장에 갖는 관심도가 얼만큼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발걸음을 오셨으니까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토대로 중국에서 스트리밍 미니게임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인 위챗 미니게임을 좀 소개를 드리고, 다각도로 인프라적 그리고 개발적, 사업적 측면에서 중국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퍼블리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한정된 시간이지만 제가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중국의 어떤 트렌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굉장히 시대 적응에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를 건너뛴 사실상 유일한 나라 중에 몇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챗 QR코드를 가지고 위챗페이로 구걸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만큼 이 위챗이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중국에 정말 이 중국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을 만큼 큰 어떤 변화를 준 하나의 서비스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위챗은 도대체 어떤 대단한 기능들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중국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걸까요? 먼저 크게 핵심적으로 5가지의 기능을 위챗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채팅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채팅 앱과 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은 워키토키처럼 뭔가 제가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것을 보내주면서 서로 이렇게 무전기처럼 이렇게 이용을 한 행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중국 분들을 보셨을 때. 그게 이제 위챗이라는 서비스가 채팅으로 좀 발전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사건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위챗페이, 결제와 지갑,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마일리지와 어떤 포인트 시스템, 이런 위챗 솔루션들이 통합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챗이 어떤 이런 결제와 어떤 이런 마일리지, 포인트 시스템을 이 안에 가져가면서부터 사실상 굉장히 파워를 갖게 돼요. 지금의 카카오도 사실상 카카오 PG가 가져간 게 이걸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어떤 채팅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계정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공식 계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냥 웹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는 일반 한국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80% 이상이 위챗 공식 계정을 먼저 만들고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위챗 공식 계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소개를 더 드리자면, 위챗 공식 계정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독, 하나는 서비스 형태가 있고, 2개의 차이점은 구독 계정에는 위챗페이를 넣지 못합니다. 서비스 계정에만 위챗페이를 넣을 수 있고요. 구독 계정에서는 대신에 매일 한 번씩 푸시 메시지를 발송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서비스 용도라기보다는 마케팅에 좀 더 가까운 용도가 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단방향에 계속 자주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구독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서비스 계정은 주 1회로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정되어 있지만, 대신에 얘는 좀 더 가독성이 좋은 어떤 위챗 메시지 형태로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이런 2개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고요. SNS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데, 얘는 사실상 거의 광고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이 네이티브 광고 형태의 지금 어떤 사업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미니 프로그램은 이제부터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이 되는 기능은 어떤 것이냐? 무수히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3가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로드나 설치가 필요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위챗, 어떤 나의 친구, 지인이라는 어떤 내가 보유한 소셜 기반의 펑션과 굉장히 강력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앱과 유사한 경험을 구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위챗 미니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인데요. 중국은 흔히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로 구분을 하는데, 1선 도시일수록 심천, 상해, 북경 큰 도시고요. 멀어질수록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니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한 분기 정도 됐을 때 진동을 보면 대도시, 1선, 2선 도시에서는 그때까지는 아직 앱 사용률이 더 높아요. 근데 3선, 4선으로 넘어가면서 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이때 찡동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가설은 첫 번째는 이 찡동은 커머스예요. 커머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어떤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 배송이 늦어요. 뭐가 잘못 왔어요. 환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고객센터에 어떤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은 찡동 같은 경우는 왕왕이라고 고객센터를 주로 채팅 앱을 기반으로 이용을 하고 그 채팅 앱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1, 2선 도시에서는 사실상 중국에서도 인프라가 크게 나쁘지 않고 앱을 하나 더 깔고 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보유한 핸드폰 사양이나 어떤 인프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그 환경 자체가 괜찮아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3선, 4선으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핸드폰에서 가지고 있는 용량의 제한이 있고 이 와이파이나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앱 하나를 받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3, 4선 도시로 갈수록 사실상 앱 서비스를 안 쓰고 있다가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면서 저분들도 이제 이런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가설을 세웁니다. 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일단 모바이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유자전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지도를 띄워주고 위치 기반으로 제 주변에 어떤 자전거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뭐 다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자전거 QR코드를 스캔해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카카오도 이 서비스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니 프로그램으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스타벅스고요. 뭐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구성하는 저런 서비스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이 카드 어떤 뭐라 그러죠? 기프트 카드 같은 거 보면 앞에 프린트를 제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골라서 금액을 충전하고 뭐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프티콘처럼 채팅을 통해서 다 선물까지 해주고 그리고 뭔가 쿠폰 마일리지 시스템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니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게임 카페.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디스코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좀 들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보이스 채팅이나 뭐 이런 기능이 많이 좀 선호하고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 채팅이 어려워서 이걸 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때문에 디스코드를 많이 요새 게이머들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뭔가 그냥 일반적인 카페 기능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은 다 구현이 가능하고요. 텐센트 솔루션 중에 어떤 음성 보이스 채팅 시스템 같은 것도 이 안에 적용을 해서 뭔가 저희가 디스코드와 같은 것도 구현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익명방 같은 거를 개설해서 같은 길드 멤버끼리 이 안에서 서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저는 미니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미니 게임을 제작할 때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당신이 만든 게임을 10초 안에 이용자가 사용법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비주얼로 굉장히 심플하게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해서 뭔가 직관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6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아무렇게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게임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쉬워야 하며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위챗 그룹 내에서 뭔가 쉐어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게임 제안을 서로 나누거나 뭔가 인게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제가 친구와 뭔가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을 만한 좀 놀잇감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API를 제공받아서 리다이렉트 할 수 있게 다른 게임을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제 게임에서는 그래서 저 게임을 광고해주고 저 게임은 제 게임을 광고를 해주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뭔가 바이럴 타고 전파될 수 있도록 리다이렉트 기능이 있으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적인 구성, 그리고 뭐 디바이스 오리엔티드 된 부분, 그리고 API, 뭔가 그 캔버스 애니메이션, 터치 이벤트, 뭔가 이제 개발과 관련된 소스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고요.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그 툴이 갖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통계 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게임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지표들, 뭐 어떤 유저의 트래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요. 뭐 실시간 통제, 사용자들의 데모그래픽,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는 거의 다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별, 주별, 실시간 모든 게 다 취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데피니션들을 보면 사용자에 대한 데모그래픽, 그리고 뭔가 매출도 누가 새로 들어왔고 한 명이 얼마나 게임을 시작하고 어큐뮬레이티드 그 누적된 유저는 얼마고 이런 유저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료 사용자는 얼마냐 그리고 최초로 누가 결제를 했냐 뭐 이 정도의 수준까지도 사실상 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툴을 제공하고요. 얘가 이제 그 미니게임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통계 툴을 열면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리포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뭔가 게임을 정말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면 좀 참고하셔서 서비스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에디터와 디버그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요. 에디터를 끌 수도 있고 시뮬레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안에서 컴파일을 해서 이렇게 실행도 다 할 수 있고요. 이게 개발을 사실상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걸 활용하면 뭔가 개발이 좀 편하게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미니게임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퍼블리싱을 누르면 바로 이제 텐센트 어떤 심사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구글 앱스토어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검사팀 그런 데서 하는 역할을 텐센트에서 하고 크게 뭔가 음란물 그리고 도박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좀 나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뭐 이런 나쁜 수준의 게임이 아니면 사실상 텐센트 게임에서는 그렇게 뭐 리젝 당할 확률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미니 프로그램, 이 미니 게임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어요. 쉐어링, 소셜, 그리고 리다이렉팅.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자, 리다이렉트 API를 넣었어요. 제 게임을 누군가 할 거예요.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은 어떤 누군가 만든 게임에 제 게임이 노출이 한 번은 될 거예요. 중국은 5억 명이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뭔가 해보고 재밌다. 친구들에게 퍼지면서 쉐어링하고 소셜 기능만 어떻게 저희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이 된다면 바이럴을 타고 사실상 제2의 어떤 티아오의 티아오 같은 게임이 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게임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와 뭔가 이런 참신함,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뭐 아까 개발 툴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사실상 비용을 태우지 않고도 어떤 제가 뭔가 제 게임을 중국 내에서 퍼블리싱을 해서 뭔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현금화에 대한 부분도 유료 게임은 일단은 안드로이드만 위챗페이만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인앱 퍼체스라든가 앱에서 구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 게임을 진행하면 원래 중국 ICP 비안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그 2019년 4월 20일에 판호 심사 기준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뭐냐면 HTML5 게임에도 이제 판호 심사 기준에 적용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히 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터치는 별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유료 아이템, 인앱 펄체스라든가 그런 게임 내 유료 시스템을 넣지 마라. 그러면 ICP는 필요가 없고 판호는 있어야 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은 어떤 광고나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현재 사실상 미니게임은 그런 식으로 그 게임 매출을 더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